그 4대 요구에 응하는 모습들, 그에 대한 반발이 바로 묘척의 석윤천도 운동이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다음 13세기는 여러분 몽골의 침입입니다. 이 몽골 침입기는 여러분들 이 최씨 정권, 특히 이제 최우가 이제 끝까지 항전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강화도로 들어가요. 예, 강화도로 들어가면서 항전하는 모습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간척지를 세우고 있는 모습들, 간척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간척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삼별초였죠. 예, 삼별초가 또 이렇게 강화도, 진도,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를 거치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 이건 이제 용장상성은 진도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몽골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섭니다. 원간섭기, 네, 원의 이 내정간섭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죠. 왕들의 이름 다 충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꿨고 부마국, 즉 사위의 나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제도 격화됐죠. 이성육부가 첨의부 사사, 그 다음에 중추원이 밀칙사 이런 식으로 관직이 또 관제가 또 격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내정간섭을 통해 가지고 정동행성, 이문소 이게 내정간섭 기구로 또 활약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영토 많이 뺏겨요. 담라총관부, 쌍성총관부, 그다음에 동령부 이런 것들이 영토 빼앗긴 어떤 그런 근거라고 설명드렸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공려 이게 이 원나라에 보내는 공려. 원간섭기의 공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그 위안부 있죠, 위안부. 그러니까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그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아픈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원간섭기를 바꿔놓기 위해서 공민왕이 이제 개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공민왕의 영토 수복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쌍성총관부를 지금 수복하는 모습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정동행성 이문소라든지 또는 정방을 폐지하면서 권문세족과 그 원나라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권문세족의 어떤 경제 기반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식과가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로 최종적으로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전식과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예, 이건 어떤 직역의 대가라면 직역의 대가가 아닌 어떤 그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보고 주었던 토지, 바로 공음전이 또 대표적인 그 대꾸를 이룬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 토지 제도를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외의 어떤 경제생활, 이모저모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는요, 고려의 수취 제도를 배워볼 텐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경제 파트는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그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렸죠. 그 패턴이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취 제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수취 제도. 이거 뭐 세금 제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 배웠어요. 고대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내는 세금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다? 그렇죠. 바로 조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조세는 뭐예요?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죠? 국가는 그것을 가져갑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요. 일반 관리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왜요? 그 관리는 국가로부터 국가의 직역을 대한 대가로 그 토지에 나오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그 생산량의 일부를 가져가기도 하죠. 그거를 그 관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식과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략 몇 분의 몇이 되냐면요. 대략 10분의 1세입니다. 네, 대략 10분의 1세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금은요, 거두잖아요.
그럼 그걸 걷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조창, 조창, 이 조세를 모으는 창고예요. 창고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조운로를 따라서 주로 이제 배로 이동하겠죠. 배로. 조운로로 이동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모이냐면 경창에 집결합니다. 경창은 서울에 있는 창고가 되겠죠. 서울이라면 그 당시 서울은 어디예요? 개경이 되겠죠. 그리로 모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입니다. 공납은 여러분 뭘 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특산물. 다 똑같아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특산물을 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은 뭐예요? 네, 이건 노동력 제공하는 겁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 그랬죠? 네, 16세부터 60세의 정남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이 역을 수행하고 있더라.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통일신라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삼국시대 때는 16세가 아니라 15세였다는 그 살짝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 어려워요. 다 쉽잖아요. 그죠? 자, 이런 수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분야에서요. 이 정책 분야에서 농민 안정책이 있어요. 농민 안정책.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조세 공납역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국가 재정에서 절대적인 어떤 국가 재정의 절대적 부분이에요. 절대적 부분.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국가 재정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세 공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농민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무너지면 국가의 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절대 이 농민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시스템. 여러분 앞에서 그 토지도 배워서 알잖아요. 토지 제도에서는 그 지배층들이 정말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토지들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민들의 어떤 삶을 보장해 주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농민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 지배층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였다면 이 피지배층들 주로 농민들이 되겠죠. 이 농민들에 대한 정책은 뭐냐면 무너지지 않을 최저의 어떤 그 모습이 있죠. 거기까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정책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까지도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뭐 국가 재정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